예, 지금 말씀드릴 기술은 현재 뭐 양산차에도 탑재되어 있는 그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라고 하는 AEB 시스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에 대한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술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가 이제 전방 주시를 좀 태만하게 한다던가 이런 부주의한 환경에서 이제 사고가 예측됐을 때 이제 자동으로 이제 긴급 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전방에 뭐 보행자나 차량, 뭐 자전거를 탄 사람 이런 대상과의 충돌을 급제동을 통해서 이제 방지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술로는 이제 센서를 통해서 이제 보행자나 자동차를 인식하는 기술과 이제 인식된 보행자를 추적해서 이제 보행자인지 자동차인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동이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인지를 확신하는 뭐 추적 기술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관련 검출된 오브젝트와 자동차에 대한 충돌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보행자를 인식하고 보행자와 차량 간의 그 사고 위험도 판단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 그리고 이제 차량을 긴급 제동을 제어하는 기술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를 포함해서 이제 맵 정보, 내비게이션 정보들이 되겠는데요. 이런 도로 정보들을 포함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과 이제 V2V나 V2I, 즉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 차량 간의 통신 등을 활용해서 이제 보행자 AV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향상할 수 있는 이제 전략 등이 이제 본 발표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보행자 AV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인식을 해서 이와 같이 이 보행자와 차량의 충돌 위험도를 판단해서 긴급 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자동으로 긴급 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전방에 있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기술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기술에 대해서 이제 앞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한계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AEB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긴급 제동을 수행함으로써 전방에 존재하는 충돌 위험이 있는 오브젝트와의 충돌을 회피하는 기술로서 대상으로는 이제 보행자 자전거와 뭐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이제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실도로에서는 이제 많은 보행자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환경들에 노출됩니다. 뭐 이제 날씨가 변한다든지, 뭐 도로에 커브가 있다든지, 그 도로의 고저가 변한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보행자를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더러 또한 보행자 간의 뭐 오클루전이라고 하는데 뭐 겹치거나 이제 보행자들이 숨어버리거나 이런 환경에 의해서 이제 추적 성능이 매우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행자 추적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제 잘못된 긴급 제동이 수행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즉 전방에 이제 충돌 위험이 없는데 시스템 스스로가 잘못 판단해서 이제 긴급 제동을 수행함으로써 이제 어떻게 본다면 잘못된 제동을 통해서 뒤에 쫓아오던 차량이 이제 그 그 전방의 급제동을 인지하지 못해서 충돌을 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시스템적인 이제 오작동을 통해서 이제 사고를 오히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되려면 보다 더 정확한 보행자 인식과 정확한 보행자의 그런 뭐 추적 성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술에 대한 설명이 조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제 AEB 시스템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뭐 포털 사이트에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뭐 구중 추돌 사고가 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대부분의 사고들은 이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AEB 시스템이 적용이 되게 되면, EU에서는 이제 교통사고의 50% 이상이 감소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보행자에 대한 사망사고나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가져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AEB 시스템, 자동으로 이제 긴급 제동을 통해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장착을 의무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EC에서는 이제 유럽 사용차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이제 의무화가 추진되었는데요.
예, 이런 것들과 같이 이제 어떤 능동 안전 시스템의 장착이 의무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유로 엔캠이라고 하는 신차 평가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2014년도부터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AEB 시스템이 이제 평가가 수행되었고요. 2016년부터는 이제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AEB 시스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래프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파란색 라인은 이제 전체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인데요. 이 보시면 점차 이제 사망자는 줄고 있는데 이제 보행자 사고에 대한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의미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의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이제 보행자 사고에 대한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행자 사고에 대한 리스크가 크므로 이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AEB 시스템에 대한 의무화나 이런 평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기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제 기존 시스템, 보행자 AEB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뭐 양산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대부분 다 카메라나 이제 레이더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센서들을 조합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보행자를 인식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V2V나 이런 차량 간 통신 또는 내비게이션 정보들을 활용하여서 AEB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차별성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발표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조금 여기 추가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제동을 통해서 차량을 세우는 기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뒤에 오던 차량이 굉장히 인접한 거리에서 대상 차량을 추정 중에 있다라면 앞에 급제동을 하게 되면 뒷차가 이제 실제로 회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긴급 제동 시스템 기술에 있어서 후방 차량을 고려한 기술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뭐 맵 정보, 내비게이션 정보가 되겠죠. 즉 차의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약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뭐 많이들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속도의 제한도 있고 실제로 많은 차들이 이 구역에서 이제 속도를 이제 뭐 30km 제한 속도를 뭐 준수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이와 같은 이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제 보행자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요새 최근에 많이 보시면 이제 교차로 부분에 있어서 교통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회전 차선이 따로 있고 신호가 없는 우회전 차선이 있고 그 횡단보도 사이에 이제 교통섬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보행자가 횡단을 대기하는 곳인데 이 부분들이 보행자가 이제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데요. 뭐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시스템 입장에서는 인식 및 추적 판단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할지 뭐 이런 기술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포함하는 기술이 되겠는데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맵 정보를 연계한 AEB 시스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즉 뭐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라면 보행자가 출현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자를 잘못 인식해서 긴급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 정보를 활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보행자를 인식하고 긴급제동을 수행하는 기술인데 이 부분은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었냐 하면 실제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차량 전방에 보통 자동차가 존재하는 도로 환경상으로서 이제 차가 종방향 주행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센서 안에 차가 보이는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보행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고 자체가 이제 횡단을 하는 보행자와 직진을 한 차가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센서는 또 가지고 있는 볼 수 있는 영역, FOV라고 하는데 그 영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차량 범퍼 끝단 쪽에 이제 보행자가 이제 다가와서 충돌하는 경우 가지고 있는 센서로는 보행자를 디텍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즉 FOV의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제 활용해서 이 부분을 커버해 보겠다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제 센서를 어레이로 이제 4개를 장착해서 초음파 센서 4개를 장착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의 센서가 이제 검지할 수 있는 부분이 교차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노이즈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어렵습니다. 거리나 어떤 위치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센서를 여러 개를 달아서 중복되는 부분, 즉 2개 이상의 센서가 이제 인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험 영역을 설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수행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카메라 센서는 보통 윈드실드에 달리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볼 수 없는 영역을 이러한 센서 기술로서 커버하면서 이제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신 기반의 어떤 시스템의 성능 향상 전략인데요. 이제 K-NCAP이나 이제 유로 NCAP 같이 이제 신차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AV 시스템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를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AV 시스템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이제 주로 횡단하는 보행자와 이제 접근하는 차량 간의 충돌 시나리오가 대부분이 되는데 이 시나리오 그 이유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시나리오를 채택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오는 보행자와 진행하는 차가 부딪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센서가 이제 보행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약 2초 이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행자를 인식하고 충돌 위험도를 판단해서 제동을 수행해야지 이 보행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적인 이제 인식 시간, 즉 2초 이내, 뭐 1.5초, 1점대가 되겠는데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는 이 시나리오를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즉 60km로 주행을 하게 되면 제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거리가 20m가 약간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보행자가 보이자마자 제동을 수행해도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앞차가 이제 이 보행자를 볼 수 있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활용해서 V2 기반으로 어떤 이 앞차의 인식 정보를 이제 대상차가 받아서 이제 보행자가 있고 이 보행자가 나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아서 이제 시스템에 적용을 해서 시스템은 사전에 미리 긴급 제동을 수행하거나 약한 제동을 통해서 이제 위험도를 좀 낮추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보행자 인식 성능 향상을 위한 어떤 센서 퓨전 기술이 되겠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자의 그러니까 보행자에 대한 분류 성능이 높습니다. 차량인지 보행자인지 뭐 이런 것들. 레이더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거리 정확도가 높습니다. 카메라 센서에 비해.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을 가지고 오브젝트를 추적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더 나은 이제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센서를 퓨전해서 보다 나은 하나의 이제 정보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 중에 뭐 주간이나 야간 환경에서 이제 모든 환경에서 시스템을 동작해야 될 건데 이제 야간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간에 오히려 이제 보행자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주간 카메라를 대신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성능은 이제 주간 카메라에 비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조합으로 센서로 융합된 정보를 채택을 해서 AV 시스템을 제어할지에 대한 뭐 간략한 도식화인데요. 결과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센서를 융합하는 결과를 가지고 시스템을 제어하겠다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센서를 퓨전하는 데 있어서 시츄에이션 베이스로 이제 센서를 퓨전해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오작동을 줄이고 성능을 높이겠다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보행자를 추적함에 있어 이제 앞에 보행자가 있는데 이게 진짜 보행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이 보행자를 대상으로 내가 차를 세울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어떤 트랙 매니지먼트라는 그 단계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디텍션된 오브젝트를 이제 뭐 존재 확률을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반만 믿을 것이냐, 몇 번 더 검출을 해서 확실히 이걸 보행자로 인식할 것이냐 이런 관리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관리 절차 내에서 이제 뭐 숨겨져 있는 오브젝트들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든지 뭐 오클루전에 로버스트한 트래킹 알고리즘을 만든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트랙 매니지먼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트랙의 신뢰성을 이제 확인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동작하는 기술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어떤 플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센서 단에서 이제 어떤 센서 퓨전을 통해서 좀 정확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관심인 대상이 되는 이제 보행자만을 추출하게 됩니다. 이제 ROI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관심 영역을
계산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충돌 위험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도로 정보나 어떤 다양한 외부 정보를 통해서 이 차가 제동을 했을 때 이 제동 거리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제 내 차가 정상적인 제동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이 두 오브젝트의 정보와 차량의 어떤 상태 정보를 가지고 이제 총 제동을 어느 시점에 할 것이며 이제 어떠한 감속량으로 제동을 할지를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제동을 수행하는 ESC 액추에이터에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차량에 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술들이 이러한 이제 일련의 절차들 사이에 포함이 돼서 시스템을 좀 안정화시키고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게끔 이제 설계하는 기술들을 설명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기술에 대한 적용 분야는 이제 말씀드렸던 그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이제 자율주행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이런 충돌 회피 기능들은 필수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어떤 서브 펑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떤 안전 시스템에 대한 관련 기술로 좀 더 로버스트한 추적이나 이제 강인한 어떤 시스템의 위험도 판단 기술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